1억에서 10억을 못 가는 이유는 명확하게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1억을 모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작게는 1개에서 많게는 모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찰리 먼거는 어떠한 결과를 얻으려고 할 때 그 결과를 얻을 방법을 생각하지 말고 안 되는 사람들의 이유를 찾아서 철저하게 그 이유를 피하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1억에서 10억으로 못 가는 사람들의 3가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3가지를 피하면 이미 1억이 있는 당신의 10억 만들기는 한결 빨라질 것입니다. 첫 번째, 레버리지를 극도로 꺼린다. 1억에서 10억을 못 가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레버리지, 즉 부채를 극도로 꺼린다는 점입니다. 자본주의는 돈이 늘어납니다. 국가마다 시기마다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10년에 한 2배 정도 늘어납니다. 즉 10년이면 공급이 한정된 자산은 2배 정도 가격이 오르는 것은 기본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돈이 늘어난 만큼만 오르는 것이니 명목상 오른 것일 뿐입니다. 레버리지는 이렇게 돈이 늘어나는 세상에서 자산 증식의 매우 중요한 방법론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10년에 2배 늘어나기 때문에 반대로 해당 부채는 10년 후에 그 가치가 반토막이 나기 때문이죠. 즉 한정된 자산이 2배 오르는 것과는 반대로 부채는 그 부담이 반으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용하기 가장 좋은 방식은 전세를 끼거나 아니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한정된 땅에 있는 집을 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의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5억 원의 주택담보대출과 자기 자본 5억 정도로 샀다고 가정을 하면 이때 부채 비율은 약 50% 정도입니다. 10년 후 해당 아파트는 대략 20억이 되고 부채 원금을 하나도 갚지 못했다고 가정 시 부채 비율은 25%로 줄어듭니다. 10년이면 햄버거도 2배 오르기 때문에 해당 부채의 부담도 체감적으로 상당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아마 부채를 일부 상환했기 때문에 10년 후에는 대략 부채가 한 3.5억 정도로 줄어들어서 부채 비율은 대략 17%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0억을 갈 때는 레버리지를 사용해야 하고 개인이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거주 집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누구나 살 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또 앞으로 임대료, 특히 월세가 많이 상승할 것이라는 점에서 내 집 마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워런 버핏은 보험업으로 이 부채를 사실상 무이자로 일으켜서 큰 부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무이자부 부채를 플롯이라고 하는데요. 개인이 플롯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집을 매수하여 점세 임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억에서 10억을 갈 때는 내 집 마련을 하면서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면 10억 도달은 매우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1억을 모았다면 지금 당장 부동산 공부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 살 때 그때 공부를 시작을 하는데 그것은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집은 사기 한참 전부터 미리미리 공부를 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당신이 살면서 하는 의사결정 중에서 가장 크고 비싼 의사결정이기 때문이죠. 둘째, 계속 예적금을 하는 식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1천만 원까지는 적금으로 모으기를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시장 등락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만 일정한 금액을 모으는 습관 형성이 비교적 수월하게 되기 때문이었죠. 이후 1천만 원에서 1억으로 갈 때는 글로벌 자산 배분을 통해서 연봉이 8% 그리고 순간 최대 하락률이 역사적으로 마이너스 20% 정도로 제약되는 중위험 중수익 투자법을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더보기 영상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그런데 현실에서 1억까지 모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예적금으로 모으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요즘 청년적금 같은 그 매우 큰 우대금리를 주는 상품도 있어서 1억까지는 예적금성의 원금 보장형으로 모으기가 가능하죠. 하지만 이후에도 이 방법을 계속 고수하면 사실상 돈을 잃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지만 10년이면 돈의 양이 2배 증가합니다. 최소한 돈이 증가하는 만큼 투자 수익을 거둬야 됩니다. 10년에 2배. 연봉이 한 7.2% 정도는 해야 돈이 늘어나는 속도를 겨우 따라잡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 예적금을 단위로 하게 되면 연화산 복리 수익률이 대략 2% 이하가 나옵니다. 그러면 사실상 돈을 잃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1억이 마치 아이스크림 같다고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를 태양에 노출하면 굉장히 빨리 녹을 것입니다. 예적금을 한다는 것은 돈을 태양에 노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최소한 녹지 않게 유지하려면 마이너스 1도씨 이하의 냉동고에 넣어놔야 합니다. 이 냉동고 역할을 하는 것이 연봉이 8% 내외를 평균적으로 벌 수 있는 글로벌 자산 배분이죠.
그래서 1억 이상은 예적금을 하지 마시고 잘 분산되어서 장기 투자가 가능한 글로벌 자산 배분의 재테크를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예적금은 비상금을 만드는 용도로만 사용하시고 이후에는 자산 배분 투자를 매우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셋째, 무지성한 투자. 1억을 모으고 나서 멘탈이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1억을 처음 모았을 때 그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뭔가 큰 일을 했다는 자부심도 잠시 다시 막막함이 저에게 몰려왔습니다. 이렇게 10번을 해야 10억을 모을 수 있는 건가? 이렇게 10번을 해야 겨우 서울에 집을 한 채 살 수 있는 건가? 이렇게 10번을 반복하는 동안 서울 집값은 더 올라버릴 텐데, 이런 걱정들이 1억을 모으자마자 막바로 몰려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 급발진으로 초고 위험 투자를 하는 경우를 제가 주변에서 종종 봅니다. 잡코인에 단타 투자를 하거나 테마주에 투자를 하거나 오피스텔이나 주식산업센터 같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물론 위에서 제가 언급드렸던 방식으로 투자에 성공할 수도 있고, 저도 실제 오피스텔 투자를 2회 정도 진행해서 돈을 벌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이런 투자는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한 번의 성공이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투자를 반복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서 복리를 누리는 것은 한 번의 성공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이죠. 1억을 모은 후에 절대로 이런 투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투기는 사실상 투자보다는 도박에 더 가까운 행위이며, 1억을 모은 행동은 도박판에 들어가는 판돈을 모은 행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1억을 모았다는 것은요, 가장 어려운 관문을 통과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자신을 믿고 심호흡을 좀 하고 정도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을 ETF를 통해 꾸준히 정액 매수하거나 실거주용 집을 최대한 직주 근접을 고려해서 작은 것이라도 장만하는 것이 바로 이 정도의 길입니다. 결론, 정리하겠습니다. 1억에서 10억을 못 가는 사람들은 첫 번째, 레버리지를 활용하지 않는다. 두 번째, 예적금 투자만 계속한다. 세 번째, 급발진으로 투기 및 도박성 투자를 한다. 여러분은 이 중에 몇 개에 해당이 되실까요? 이것에 대한 해독제는 바로 정도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역시 정도의 길을 한번 정리해보면, 첫째, 미래 실거주용 집을 적절한 레버리지를 사용하여 마련하거나, 둘째, 글로벌 자산 배분을 꾸준히 정액분할 매수법으로 진행을 하고 리밸런싱을 주기적으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억에서 10억으로 가는 정도의 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각각 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과 공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